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아는 분 계신가요? 꽃들이 피어나면서 저 꽃을 혼자 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바로 이 계절. 딱 보기 좋은 전시를 소개하게 된 저는 유튜버 아나여우입니다. 저는 K 콘텐츠 중에서 로맨스 드라마 전문 아나여우 드라마 퀸 파란여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좀 유명한 여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K 콘텐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정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만화 많이 봤었는데요. 만화는 많은 드라마, 영화의 원작으로 쓰이기도 하고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죠. 로맨스 드라마 잘알, 제가 어쨌든 사랑 전시의 7가지 섹션을 큐레이터님들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보다 로맨스 드라마와 만화 많이 봤고 열심히 뜯어봤다고 자부하는 만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전시와 함께 요즘 핫한 드라마 얘기들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관람하시는 꿀팁. 각 전시의 시작점에서 순정 만화를 바라보고 만화 작품이 묘사하는 사랑의 장면들을 떠올리거나 그 이야기를 상상한 다음 전시를 감상해보세요. 순정 만화의 장면들은 각 공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의 순간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화나 스토리를 모른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여우 아나여우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 오늘의 라이브 방송 중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티켓 2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뮤지엄 큐레이터 이정열입니다. 디뮤지엄은 2025년부터 한남동에서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감성의 전시로 여러분을 만나왔는데요. 2021년 이곳 서울숲으로 이전을 하고 지난 3월 새로운 공간에서 개관 특별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디뮤지엄 서울숲 개관 특별전 어쨌든 사랑 로맨틱 데이지의 앞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 이사한 디뮤지엄 서울숲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인 분당선 서울숲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서울숲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디뮤지엄은 2개층의 전시실, 1개층의 다목적 홀, 서울숲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매일 진행될 교육센터, 그리고 전시와 연계된 한정판 굿즈를 만날 수 있는 뮤지엄 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로맨스의 다양한 순간과 감정을 공감각적으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웹툰, 영화 등 K 콘텐츠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만화의 거장들부터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8, 90년대생 포토그래퍼들, 그리고 세계적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일러스트레이터들, 설치작가 23명의 작품 300여 점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7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섹션의 시작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글로 모두를 설레게 했던 순정 만화 속 대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 하트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디뮤지엄과 일강전구가 함께 협업하여 만든 설치 작업입니다. 전시장 곳곳마다 사랑의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 스팟들이 숨겨져 있으니 찾아보시고 인증샷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시의 첫 공간은 어린 시절. 사랑인지도 모르고 서툴고 수줍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과 함께 천기영 작가의 언플러그드 보이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대사 들어보셨어요?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아무도 내가 슬프다는 걸 눈치챌 수 없도록. 96년 데뷔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만화가 천기영의 언플러그드 보이. 평범한 여고생인 주인공 지율이 앞에 어느 날 우연히 현겸이라는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지만
순수하고 맑은 현겸이와 함께할수록 지유리의 마음은 자꾸만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하죠. 어머, 웬일이야. 바로 이 장면은 소년소녀의 미묘한 감정선을 통해 사랑의 시작을 깨닫는 순간을 묘사한 건데요. 그때 떨림이 고스란히 전달되죠. 언플러그드 보이는 사춘기 소년소녀에 대한 이야기에 트렌디한 패션 감각까지 갖춘 캐릭터로 대중들의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었어요. 이때는 진짜 연예인보다 현겸이가 인기 더 많았다? 막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첫사랑에는 설렘과 귀요미 자동 장착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셨나요? 친구로만 알고 지낸 관계에서 벗어나 미묘한 감정이 싹트는 시절의 감성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큐레이터님 전시장 한 바퀴 소개 부탁드릴게요. 큐! 핫핑크 컬러와 아치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은 마치 사랑에 풍덩 빠져볼 수 있는 기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 서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듯 액자에 담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의 이야기는 청계영의 언플러그드 보이의 두 주인공 현겸이와 지유리의 감정을 모티브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멘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언플러그드 보이 만화 내용 안에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순수하게 풋풋하게 사랑하고 있는 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파스텔톤의 장난기 어린 작품들을 지미 마블과 루카스 와이어보스키의 작품들로 감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과 같은 경우는 지미 마블의 대표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작품으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작품을 둘러보며 설명을 드리는 게 작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미 마블 작가의 경우에는 문예 창작을 전공을 한 후 본인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하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화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 지미 마블의 사진과 루카스 와이어보스키의 사진이 같이 섞여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다양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들 속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듯이 여러 개의 사진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의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정글짐에서 노는 사진들,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들 보시다 보면 전형적인 사진의 구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약간 조금 불안하고 비정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평범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서 작품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재미 요소, 공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처음 도입부에서 청계영 작가님의 작업들을 포함해 10대 때 느꼈던 아름다운 풋풋했던 어린 시절의 사랑의 감정들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 이 향기는 뭐죠? 두 번째 섹션은 그리움에 빠져 잠들지 못했던 언젠가는 바라봐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밤이라는 타이틀로 전개돼요. 제목부터 애잔하다잉. 1994년 연재를 시작해 순정 만화 최초로 단행본 14판 인쇄라는 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팬덤을 형성한 이은혜 작가의 대표작 블루. 아름다운 청년들의 사랑과 방황을 감성적인 내레이션과 감수성 넘치는 표현으로 담아내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작품이에요. 그 사랑의 화살표가 항상 서로를 향하진 않죠. 블루에서 엇갈린 사랑을 하는 세 주인공 연우, 혜준, 승표처럼요. 자유분방한 혜준, 그리고 그를 동경하는 연우. 그런 연우를 바라보는 승표. 어른이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였던 세 사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서로의 거리를 쉽게 좁히지 못합니다.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에서도 내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진하게 교차됐죠. 또 다른 드라마 아슬아슬 흔들리는 꿈과 엇갈려서 불안불안했던 사랑 얘기를 담은 작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떠오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복잡하죠. 근데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고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처럼 미처 말할 수 없는 고백을 삼키는 밤을 떠올리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레이터님이 작품을 꼼꼼하게 짚어주실 텐데요.
같이 귀 기울여 봐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세 사람의 엇갈리는 마음을 그리면서 당시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이은혜의 블루입니다. 이 공간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승표, 연우, 혜준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의 러브 라인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승표는 연우를 사랑하고 연우는 혜준이를 사랑하고 혜준이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브 라인을 따라서 이 감정들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이 공간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형 공면 패널로 이루어진 이 미디어 작품은 뉴미디어 아트그룹 IM파인이 작업한 미디어 작품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뒤로한 채 세 사람의 엇갈리는 시선에서 미처 말할 수 없던 고백을 삼키는 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에서는 마가렛 더로우와 트리스탄 홀링스워스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몽환적이면서 고독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이지만 마치 달처럼 선명히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작품들은 마가렛 더로우의 작품입니다. 마가렛 더로우는 사진을 통해 개인적인 내면, 환경, 신비스러움과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시작했던 작가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앓았던 척추 질환으로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던 작가는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안전한 세상을 구축해왔죠. 호수 근처에 살았던 작가에게 빛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사진은 느끼는 것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트리스탄 홀링스워스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컷의 여러 장면을 중첩시키는 다중 노출로 흐릿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와 색감을 연출합니다. 세 번째 섹션, 미칠 것 같이 뜨겁게 열병을 앓던 그 해를 소개해 드릴게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이 섹션에는 19금 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이기도 하죠. 본 섹션은 이빈의 만화 크레이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지미와 혜정의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파격적인 컷으로 시작됩니다. 미칠 것 같이 뜨겁게 열병을 앓던 그 해. 타이틀도 훅 들어오죠. 스타일리시한 화풍과 영화 같은 연출로 마니아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았던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위태로운 혜정과 그런 혜정에게 일탈을 선사하는 지미, 그리고 혜정을 향한 서투른 순애보를 보여주는 성무까지 새 청춘이 겪는 뜨거운 방황과 고뇌의 순간,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성무에게는 미칠 듯이 사랑받고 지미와는 미친 듯이 사랑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그려지는데요. 이외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들의 사적이고 은밀한 순간을 가감없이 기록한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합니다. 특히 안쪽 전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 듣고 있으면 나까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보랏빛 가득한 이 섹션은 열렬히 사랑했던 광란의 열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미칠 것 같이 뜨거운 사랑. 저는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서 서로에게 한없이 끌리던 한소희와 송강이 떠올랐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언제는 마음이 맘대로 되든 우리의 뜨거웠던 추억을 살짝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그 해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은 온 세상이 한 사람으로 가득 찬 가장 뜨거운 감정이 마음을 휘감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작품은 이빈 작가님의 크레이지 러브 스토리라는 만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업입니다. 위태로운 청춘의 사랑과 성장통을 그린 작품으로 늘 꿈꾸던 일탈을 보여주는 지미와 서투르지만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무의 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컷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품으로 만나보게 되는 가장 첫 작업은 테오 고슬린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모드 샬라드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작가는 서로 연인으로 두 사람이 함께 로드트립을 떠나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남긴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각과 감각으로 찍은 작품들을 재미있게 감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체드 무어의 작업이 이 벽과 이 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체드 무어는 랜 골딘, 레리 클락, 라이언 맥긴리와 같이 언급될 정도로 현재 가장 핫한 영 포토그래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울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사라 맥스웰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사되는 빛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폭발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인증샷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체드 무어와 막달레나 워싱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을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으니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애타게, 너무 애타게 기다려 다시 만난 그날. 4번째 섹션입니다. 나 지금 고독해 라고 온몸으로 뿜어내는 이 남자. 이미라 작가의 인어공주를 위하여 남주 서지원입니다.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를 기다리는 여주 이슬비와 비밀에 쌓인 과거를 지닌 서지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이 촘촘하게 얽힌 가슴 아린 청춘 드라마예요. 첫사랑과 기나긴 기다림, 그리고 재회. 드라마나 순정 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티브지만 그게 또 이렇게 설렐 수가 없죠. 17살이 되면 찾아온다 약속한 첫사랑 푸르메를 기다리는 여고생 이슬비. 불량서클의 헤드면서 천사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지원. 근데 사실 지원이 바로 슬비가 애타게 기다리던 푸르메였죠. 이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다시 손을 맞잡고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 긴 섹션의 마지막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거예요. 첫사랑 키워드는 드라마에서도 만화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드라마 25, 21의 마지막 쿠키 영상, 백이진이 비밀번호를 찾는 장면에서도 등장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나의 첫사랑의 이름은. 첫사랑의 다른 이름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인가 봅니다. 연인의 애틋한 시간이 묻어나는 공간을 천천히 거닐며 그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큐레이터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4번째부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큐레이터 정기원입니다. 아래에서 3가지 사랑을 마주하셨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무르익은 사랑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애타게 기다려 다시 만난 그날이라는 섹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기다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큰 인기를 누렸던 이미라 작가님의 인어공주를 위하여 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서지원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첫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여고생 이슬비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그 첫사랑과 재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순정 만화입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디뮤지엄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있는 공간으로 바깥 풍경과 사진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6m에 달하는 층고와 굉장히 기나긴 복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복도를 저희가 이번 전시 기획에도 활용하여 시간의 터널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이 묻어나는 하얀 공간, 흑백 사진들로 구성하여 흑백의 대비를 주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이 갖는 애틋함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뒤에 있는 작품들은 섹션 3에서 마주했던 마가렛 더로우, 테오 고슬린, 모두 샬라드의 사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섹션 3에서 만나 뵀던 작품들은 굉장히 연인들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모습들을 담고 있다면은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연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섹션의 초반에서는 인어공주를 위하여의 남자 주인공 서지원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다면은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여주인공 이슬비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다시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손을 맞잡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오시면은 이 목도의 마지막 공간인 양지훈 작가님의 그럼에도 랄랄라라는 작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지훈 작가님의 이 작품은 디뮤지엄에 이 공간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설치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복천과 한지라는 굉장히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지훈 작가님은 이곳에 보이는 오브제처럼 사랑 또한 다양한 시간과 환경을 겪어낸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도토리 그리고 완두콩, 수무와 같은 오브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완두콩의 껍질에도 굉장히 벌레가 먹은 흔적이라든지 완두콩의 모양들도 제각각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 또한 굉장히 다양한 사랑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결 같은 그 시간. 와, 완전 취향 저격. 공주님 방 같은 신비로운 아치로 구성된 공간. 벌써 이곳은 5번째 섹션입니다. 8개의 아치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으로 가득한 이곳은 꿈속에서나 마주했을 법한 꿈의 정원을 표현한 공간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꿈결처럼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원작도 화제, 드라마도 화제였죠. 만화가 원수연의 대표작 풀하우스의 무빙 이미지가 이국적인 화보처럼 눈앞에 펼쳐지며 공간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송혜교와 비가 집안일로 투닥거리던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처음 싸울 때부터 알겠더라. 저러다 눈 맞지. 원작 만화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그림, 톡톡 튀는 대사와 스토리로 20, 30대 여성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으로 유명하죠. 25, 21에서도 나희도와 고유림이 서로 먼저 보겠다고 다투던 바로 그 만화, 풀하우스. 희도의 닉네임이 라이더 37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라이더. 엘리와 라이더의 아름다운 한때. 파리의 알렉산드르 3세 다리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미디어 작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채 물감으로 사랑과 낭만을 그리는 아티스트 니나 콜치츠카야의 작품들이 모여서 또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이 섹션에서 인증샷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인증샷이 인생샷 되는 장소. 특히 인스타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필수 코스예요. 사진 올리면 이거 어디냐고 다 물어볼걸요? 큐레이터님과 함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결 같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곳은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꿈결 같은 시간을 담고 있는 섹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원수연 작가님의 풀하우스 만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구성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공간 컨셉으로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꿈의 정원을 공간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죠. 원수연 작가님의 풀하우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엘리와 남자 주인공 라이더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원수연 작가님의 풀하우스는 여주인공 엘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풀하우스라는 집을 계기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남자 주인공 라이더와의 관계 속에서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리면서 또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로맨틱 순정 만화입니다. 이곳은 일러스트레이터 니나 콜치츠카야의 작품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녀는 사랑과 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도 항상 시집과 스케치북, 연필을 항상 갖고 다닌다고 하죠.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은 마치 꿈속에서 볼 것 같은 그런 꽃의 풍경이나 인물의 풍경이 담겨 있지요. 그녀는 또 사진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말합니다. 사진은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미디움인 반면 드로잉은 조금 더 내면과 연결된 매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각적 형태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전시의 6번째 섹션입니다. 소중한 추억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그 시절, 바로 학창시절 얘기예요. 만화가 바그나의 다정다감 속 주인공들의 학창시절 속 평범하지만 매 순간이 즐겁고 반짝반짝하던 시절을 다채롭게 보여주는데요. 다정다감은 주인공 이지와 도경, 세륜, 한결을 중심으로 모든 것에 서툴지만 또 모든 것에 진심이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그려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자란 인물들의 학창시절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통해 네 사람의 우정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들의 서툰 행동들과 전하지 못했던 진심, 놓쳐버린 기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왠지 학창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처럼 연출되어 있는 다정다감의 장면들과 함께 작품 속 명대사들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난 분명히 지금이라고 말할 거야. 멋지다, 뭔가를 좋아할 때 원 없이 좋아해보는 것. 이런 대사는 반짝이던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말들이 아닐까요? 드라마에서도 학창시절의 추억은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지만 평생의 인연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해 우리는 웅현수의 사랑은 인지하지 못했어도 그때 이미 시작됐죠. 39의 평생 가는 새 친구의 우정 역시 바로 학창시절에 시작됩니다. 순수하기도 하고 해맑아서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오래가도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당장이라도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눈부신 시절을 소환합니다. 아직 학창시절이 지나지 않은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이곳 섹션을 함께한 작가 니코 비영, 헨리오 헤드, 파올로 라일리처럼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아름다운 시절을 많이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그리워져요. 네, 이곳 6번째 섹션은 소중한 추억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그 시절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바그나 작가님의 다정다감을 중심으로 3명의 포토그래퍼들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정다감은 고등학교 시절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의 우정과 사랑,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보여주는데요. 학창 시절 속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그 시절을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 중 가장 최연소 작가이기도 하죠. 1999년생인 니코비 영의 작품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그가 유년기 시절에 찍었던 가족 사진과 본인의 사진이 외장 하드가 문제가 생기면서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큐멘트 형식으로 찍은 사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굉장히 유명한 매거진 뉴욕타임스에서부터 제안이 들어옵니다. 고등학생이 직접 찍은 고교 시절의 사진들을 취재를 하고 싶다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니코비 영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산타모니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휴게 시간, 교실 밖의 모습들을 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꾸밈없이 진솔하게 연출되지 않은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공간을 보시면은 굉장히 벽의 높낮이도 다르고 반대편의 벽 너머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개의 추억 조각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개로 나눠져 있는 공간들이 나눠져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공간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미국 작가 헨리 오헤드는 텍사스에서 태어나 그리고 미주리에서 자란 작가입니다. 그는 19살부터 24살까지 백패킹과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마주한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는 미주리 출신의 작가이지만
본인이 다녀갔던 그 많은 여행지들이 또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하죠. 그의 작품의 특징을 보시면은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컷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오히려 피사체를 더 열심히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들여다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인물과 풍경이 중첩된 이중 노출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노출은 굉장히 노스탈지아를 자극하는 아날로그의 느낌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섹션 6의 세 번째 포토그래퍼 파올로 라일리의 작품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는 디뮤지엄 과거 전시, 유수 전시 때도 함께 했었던 작가지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파올로 라일리의 작품은 청춘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담고 있죠. 사랑, 젊음, 행복, 슬픔, 기쁨 등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꿈꾸는 것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타이틀을 보면은 인피니트라든지 포에버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원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섹션에 이르렀네요. 사랑에는 많은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설레는 첫사랑의 순간도 있고 사랑하는 이로 인해 뜨겁게 열병을 앓던 순간도,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던 순간도 있지만 바로 그 사람과 했던 이별의 순간도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알아가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이별을 통해서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죠. 사랑이 지나간 흔적을 되짚으며 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은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챕터의 시작에 다다르는 길이기도 하죠.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은 슬픔과 희망의 감정이 뒤섞인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보내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죠. 아님 혹시 여러분의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전시의 마지막 섹션은 바로 그 사랑의 끝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연극적인 미장센에 내면의 감정을 담는 델피 카르모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로 표현한 루카스 와이어보스키의 작품이 모놀로그처럼 흘러가는 공간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은 디뮤지엄의 전시 마지막 7번째 공간입니다. 섹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간과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지나간 사랑의 흔적을 되짚어보면서 나의 내면과 마주하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시간들을 독백의 모놀로그 형태로 담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독백극을 보는 듯한 공간으로 연출을 해서 보시는 관객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진작가 중 델피 카르모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사진작가이죠. 아트 디렉터이기도 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녀의 사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강렬한 햇빛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녀의 사진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색채빛, 그림자로 구성한 미장센으로 내면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죠. 그림자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요소로 그림자의 실루엣이 나를 더 쉽게 투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검은색으로 가득한 모놀로그 3번 방에 들어서면 타이핑 소리와 함께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너는 곁에 없지만 내 옆에 다시 또 다른 내가 피어나. 둘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 그 찬란한 시작이 있다고. 이처럼 전시의 마지막 공간은 혼자였다가 둘이 되고 다시 혼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 또한 사랑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랑의 파편들이 개인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사랑의 한 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리는 이별의 순간. 하지만 그 또한 사랑의 한 과정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숱한 이별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랑을 찾기도 하고 더 단단한 내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말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달의 연인 보보경 심녀, 미스터 선샤인 25, 21가 떠오르네요. 공간을 압도하는 커다란 스크린과 장중한 음악이 가득한 이곳에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온 만화가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의 주인공 레 마누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해 연재 기간만 10년에 달하는 아르미안의 네 딸들은 방대한 역사와 신화적 배경에 작가의 상상력을 밀도 있게 결합해 당시 순정 만화 열풍을 주도했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90년대를 살아온 소녀들에게 마음속에 각인됐던 장면이 높이 5m에 달하는 최첨단 LED 스크린에 재현된 순간을 마주하는 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레 마누의 당당한 뒷모습은 자신의 인생도 사랑도 스스로 선택하고 헤쳐나가는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순간이 가장 찬란하고 자신감 넘치는 순간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섹션명 또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공간은 한국 순정 만화의 데모라고 불릴 수 있는 신일숙 작가님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의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르미안이라는 가상의 왕국에서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서사가 큰 만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 작품은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연재가 되었던 만화 작품이기도 하죠. 운명과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잊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귀 기울이는 레마누의 모습에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레마누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간 또한 예전에 만화책에서만 경험하던 특별한 장면들을 굉장히 큰 공간에 녹이기도 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마치 내가 만화 속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만화 속에서 보여지는 문구의 표현 방법, 그런 것들도 이 공간에서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이 문구는 신일숙 작가님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이 문구만 봐도 굉장히 설레인다고 하죠. 운명과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레마누, 혼자였다가 둘이 되고 다시 혼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 또한 사랑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하는 바로 지금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의 섹션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의 여운을 이어나갈 수 있는 루프탑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미술관 루프탑인데요. 로맨틱 가든에 오시면은 서울숲의 탁 트인 뷰와 그리고 봄 햇살,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영상 헨리 오헤드의 작품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가 아내와 함께 떠난 로드트립에서 찍은 영상들을 모은 허니앤밀크라는 작품입니다. 루프탑에 오셔서 꼭 이 영상도 함께 관람하시고 로맨틱 가든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사랑 로맨틱 데이즈를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순정 만화를 모티브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순정 만화의 장면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감성적인 공간을 따라 다채로운 사랑의 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꼭 한번 디뮤지엄에 오셔서 로맨스의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오늘의 우리는 어쨌든 사랑. 조근조근 디뮤지엄 큐레이터님들과 함께 아나여우가 읽어드린 어쨌든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라이브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전시 정보는 디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해주세요. 꼭 한번 디뮤지엄에서 어쨌든 사랑의 그 해, 그때, 그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쨌든 사랑 가득한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유튜버 아나여우였습니다.